현재 시간이 흐를수록 소송 관련하여 리플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CEO 이제 라울 파렉에서 XRP 관련 언급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데요. 또한 리플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12월 약식 재판만으로 소송이 완전히 끝날 근거들은 이미 충분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결국엔 유리한 합의 또는 승소 쪽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한 달여 정도 뒤면 2022년 리플 스웰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리플사에서 사업 확장적인 측면 유의미한 언급들이 나오며 12월 소송이 정말로 끝이 나오게 된다면 XRP가 이끄는 크립토 마켓의 불장을 보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니리라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깊은 한숨을 내쉬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올라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보이죠.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35% 하락한 19,32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77% 하락한 1,31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의 XRP는 0.74% 상승한 0.51달러, 8의 에이다는 0.95% 하락한 0.42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6%,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선물 투자자분들은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0%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소폭 높은 롱 포지션 53%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4%로 전날과는 조금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네요. 현재 전 세계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주식 등 위험 자산의 가격들은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죠. 현재 우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전례 없던 경제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나 환율을 보게 되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강달러 기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같이 흔들고 있지만 대처하기 위해 국가별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도 다르고 우려하는 부분도 다르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대책을 사용했다가 흔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이 영국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IMF에게 구제금융을 받았었습니다. 선진국에다가 기축통화국임에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은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영국 파운드화는 1985년 대처개혁 이후로 이제 최고 유로는 2001년에서 2002년 유로화의 출범 당시 이후로 최고이며 엔화는 1998년 이후 위안화는 2019년 미중 무역 갈등 수준의 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미국은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외국의 자본이 유출되어서 달러 강세가 생겨 환율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환율이 또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이제 선제적으로 올리면 환율과 물가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러한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건실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이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되면은 참 잘 나가나 싶었죠. 내부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경제 성장이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은 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자연스럽게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구나. 물가 잡는 데에만 집중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심리가 자산 시장에도 작용하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같이 올리기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환율이 박살나기 때문이죠. 이제 달러로 자금이 몰려들 테니까요. 이제 그런데 금리를 같이 올리기에는 자국 경제 상황들이 미국만큼 건실하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죽겠는데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 올리니까 이게 뭐 안 올릴 수도 없고 또 올리자니 경제는 더 못 버틸 것 같고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영국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0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시중에 100조 원 규모의 돈을 이제 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발표가 나면서 이 파운드와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영국의 사태를 보면 기축통화 국임에도 절대로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산시장은 내년 2023년 또한 지지부진한 장이 반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시기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저렴한 가격의 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시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과연 경기 침체 위기 속에 이번 연도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이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나올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한데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미 SEC와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소송 관련하여 상당히 유의미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나온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윌리엄 힘먼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문건을 공개하였습니다. SEC의 기업금융국장이었던 힘먼의 경우는 2018년 공개 발언 당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리플사에게 빌미를 주게 됩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현재 소송의 쟁점이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법적 공방을 다투는 상황인데 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힘먼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힘먼의 문서는 이더리움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힘먼의 연설은 이더리움이 왜 증권이 아닌지에 대한 SEC의 판단 근거가 들어있고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명백한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XRP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증권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 10월 14일까지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SEC는 반드시 윌리엄 힘먼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듯이 현재 미등록 증권 소송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리플사 방면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들
이들 또한 우후죽순 XRP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팔인데요. 이 라울 팔의 경우는 과거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였지만 XRP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XRP 관련 언급을 최초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비전 그룹의 CEO XRP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 리얼비전의 그룹의 CEO가 리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SEC와의 소송은 XRP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리플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그들은 결제 프로토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메트칼프 법칙으로 보아도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메트칼프 법칙은 네트워크 참여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가치가 증가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라울팔의 경우는 나는 디파이 수익률이 높은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았을 때 유니스왑과 아벨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흐를수록 소송 관련하여 리플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CEO 라울 팔에게서 XRP 관련 언급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데요. 또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12월 약식 재판만으로 소송이 완전히 끝날 근거들은 이미 충분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결국엔 유리한 합의 또는 승소 쪽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송이 결판이 나도 이 소식만으로 전고점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호재와 이제 불장과 같은 시장의 상황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야만 하는데요. 현재 XRP를 과거처럼 송금수단으로만 보고 올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알트코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기도 아니죠. 그렇지만 지난 11월 스웰에서 발표한 대로 미국 내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거기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주목할 만하다고 보는데 미국 내에서 어찌되었건 이제 상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하기 때문이죠. 이제 한 달여 정도 뒤면은 2022년 리플 스웰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리플사에서 사업 확장적인 측면 유의미한 언급들이 나오며 12월 소송이 정말로 끝이 나오게 된다면 XRP가 이끄는 크립토 마켓의 불장을 보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니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투자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만큼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하루빨리 지긋지긋한 소송이 끝나서 더욱 큰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난달인가요? 이제 9월은 변동폭이 참 컸던 것 같지만 이게 막상 보면은 제자리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차트를 매일 보며 가슴을 졸였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9월에 발표된 물가지수와 FOMC는 큰 충격이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시장이 잘 버텨주었는데 미국 증시보다 어떤 면에서는 코인이 더 나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간 보여왔던 9월의 하락을 잘 넘어갔다고 정리할 수도 있겠죠. 10월이 일주일 조금 넘은 시점에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10월은 업토버라고 불리울 정도로 좋은 장을 보여왔습니다. 2021년 10월의 경우는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까지 바꾸며 메타버스 코인들을 위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른 코인들도 덩달아 오르게 되죠. 이제 문제는 10월 이후였습니다. 이제 작년인 2021년을 생각해 보면 11월은 비트코인의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임박해 있었고 이더리움 2.0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리플스웰 이벤트도 11월에 있었으며 이게 생각만 해보면 오를 만한 이유가 무궁무진했죠. 하지만 11월은 늘 큰 폭의 하락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1월 하락은 두려우리만치 컸었는데 상승이 컸던 만큼 하락도 크게 됩니다. 이제 물론 차트로 보면은 12월이 더 큰 하락이었지만 그 시작점은 11월이었죠. 기대치를 최대한 높였다가 내리꽂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크립토 윈터 침체장은 사실상 이제 11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반면 2018년 이후로 유일하게 상승했던 시기가 2020년 11월이었는데요. 이때의 상승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불장에 불을 지피게 되죠. 이러한 점에서 보면 11월이 사실상 대세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거나 대세 하락의 모멘텀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에 업토버라는 별명이 되뇌어질 만큼 큰 폭의 상승이 있어도 11월 폭락하기 시작하면 내년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제 물론 2017년 11월 큰 상승이 있었고 2018년부터 크립토 윈터가 시작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그만큼 다음 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자 지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더욱이 11월은 큰 폭의 하락이 늘 있어 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현재 매크로적인 측면 쉽지 않은 상황들 연달아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크립토 마켓은 항상 확장되어 왔으며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